안녕하세요. 예, 토지플래너 김현철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과밀억제 권역과 수도권에서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전 권역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과밀억제 권역은 이미 땅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성장관리 권역을 좀 눈여겨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댓글이나 전화를 통해서 이제 많이 좀 응원을 해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고해 드렸듯이 3기 신도시로 이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많이 좀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지금 이걸 여기 보시면 이게 8월 9일자 기사인데 3기 신도시 사전투약 중 최고 선호 지역은 하남 교산이다. 하남 교산은 이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고 GTX 비노선이 이제 이쪽으로 가느냐 이제 연결을 해달라고 한 거고 이미 이제 여기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남 교산 쪽을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양 창릉지구가 2위고요. 그리고 이제 광명 시흥이 예상을 되었고 3위로 선호하는 지역이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전투약 중에 3기 신도시들의 최대 관심 지역은 하남 교산 지역이다. 이거는 작년에 조사했을 때도 하남 교산 지역이 1위였습니다. 이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가격이 좀 센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받는 지역이고요.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하남 교산 지역.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고양 창릉지구, 그 다음에 광명 시흥, 그 다음에 남양주, 왕숙, 과천지구, 인천 계양지구 등이 이제 뒤를 이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4 정책 발표 직후에 조사할 때도 하남 교산이 1위였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를 제외해서 이제 올해 분양 예정인 2기 신도시 중에서 위례가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것으로 조사가 되는데 이게 다 이제 철도망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수도권의 3기 신도시에서 고양 창릉지구는 38,000 가구, 남양주 왕숙은 66,000, 하남 교산은 32,000, 인천 계양은 17,000, 그리고 이제 부천 대장은 2만, 광명시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7만 가구. 원래는 분담금 신도시를 만들려고 했다가 11년째 개발이 안 되고 있는 땅이거든요. 서울에 인접해 있고 광명 KTX역과 강남 순환도로, 서울 광명 고속도로, 또 목동 1호선도 예정이 돼 있고, 그래서 교통의 요충지가 이제 광명 시흥인데 지금 이렇게 이제 다른 3기 시도시들하고 다르게 지금 이제 기사가 많이 안 나오는 것은 이 지역들은 인천 계양이나 부천이나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은 이미 지구 단위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미 지구 단위가 떨어진 곳은요 지금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번 지구 단위를 떨어뜨리면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은 이제 1종으로 다 떨어지는데 그게 이제 2종이 될지 2종이 될지는 근생이 상업지가 되는 것은 복이고요. 광명 시흥을 제외한 3기 신도시들은 순항을 하고 있다. 이 노선은 GTX A 노선과 C 노선, B 노선, 여기 이제 D 노선은 지금 안 나왔는데 이제 왜 이렇게 이제 수도권의 광역 교통망을 깔까? 돈이 많이 막대하게 들고 시간이 많이 들m에도 불구하고 지하로 40m 깊이로 가는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GTX 신호선은 기존 1호선 라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대에서 최종 그 사업자로 선정이 됐고, 그래서 가장 빠르게 개통되는 노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GTX 신호선이 이제 왕십리하고 인덕원이 추가됐고 한 개역만 추가되는 걸로 이제 해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노선들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상당히 오랜 시간 걸 거예요. 왜냐면 지하로 이제 40m 깊이로 파야 되고 우리가 이제 땅에는 지상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있는 땅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감정평가원에서 지금 한국부동산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위에 이제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위에 이제 보상을 해주게 되는데 금액은 되게 적습니다. 일직동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왜 까느냐, 이걸 따라서 지금 그 아파트 가격이 뭐 부동산 가격이 뭐 집가 상승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광역 교통망을 이렇게 까냐면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신도시에 교통망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들을 보면 다 저 GTX 노선이라든지 교통망이 확충되는 지역들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그 오랜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 그리고 이제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서울에 있는 인구를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3기 신도시, 1기 신도시부터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가 다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서울의 집값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국토부에서는, 그리고 정부에서는 각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교통 인프라를 깔아줘야지 진정한 의미의 3기 신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 이제 노선들이 다 그 3기 신도시들은 이렇게 GTX 노선이 다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광명 시흥은 이거 아니더라도 교통망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진작 개발됐을 때 땅이 지금도 개발이 안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긴 다 지구 단위가 떨어진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구 단위를 떨어뜨린 사례 중에서 개발이 안 된 사례가 없습니다. 지구 단위는 그냥 서류가 바뀌어서 이제 그 일종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거고, 그게 이종이 될지 상업지가 되면 로또를 맞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제 2기 신도시를 제가 살펴봤는데,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2기 신도시거든요. 지금 이 규모를 보면 제일 많은 게 이제 화성 동탄이 11만 가구, 김포 한강이 6만 1000명, 지금 그 인천 검단이 7만 4,700명, 그리고 양주 옥정이 6만 3,400가구. 그러니까 여기 이 신도시 중에서 그 한 네 번째로 이제 규모가 가장 큰 그게 이제 양주 옥정 신도시거든요. 지금 동탄 신도시도 많이 이제 그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동탄을 가보면 거의 다 새 아파트가 많거든요. 근데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도 지금 이제 인프라가 이제 계속 구축이 되는 중에 있습니다. 양주시는 이제 수요가 좀 많이 몰리는 바람에 주거지를 더 넣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도권에 이제 위성 도시들을 이렇게 개발을 시키는 거는 다 교통망이 다 들어가거든요. 이게 수도권 제2 외곽순환도라고 제1 외곽순환도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이제 대중교통하고 철도망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이제 진정한 그 도시로서 이제 기능을 다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을 기준을 잡는 것은 서울에서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김포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 서울로 출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지역에도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많이 들여서 55조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제 그 GTX 노선을 까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바로 멀리 내다보고 그렇게 이제 짠 거고요. 그럼 좀 지도를 보고 왜 광명 시흥이 좀 늦어지는지, 그리고 이제 눈여겨볼 지역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떠나는데 이게 광명 시흥입니다. 이게 감남구 면적만 한데 여기 도덕산, 구름산, 서독산 뭐 이쪽으로 이어지는 라인들은 보존 권역이라서 이제 개발이 안 되는 땅이고요. 밑에가 이제 특별관리 지역인데 여기는 지금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을 했는데 LH 이제 투기 사건이 벌어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위공직자도 이제 땅을 사고 먹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못 사는 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이 좀 늦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구 단위를 아직 안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기사를 찾아봐도 광명 시흥 기사가 없는 이유는 지금 현재 지구 단위도 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LH 직원들이 지금 저기를 들어가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2022년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 지구 단위가 떨어집니다. 3기 신도시 중에 광명 시흥은 지구 단위가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봐야 돼요. 왜냐면 이쪽에 있는 취락지구들이 많기 때문에 위에도 이제 취락지구가 흩어져 있어가지고 취락지구가 있는 자리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제 환지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어요. 왜냐면 취락지구에 있는 땅들, 취락지구에 붙어 있는 땅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밑쪽으로 몰아서
지금 흩어져 있는 환지로 보상을 해줘서 여기 지금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가 있는 가학동하고 노은사동 쪽으로 이렇게 이제 밑으로 내려서 이제 그 개발을 시키면 난개발이 안 되겠죠. 난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광명시에서도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신경을 쓰는 데가 바로 가학동하고 노은사동이다. 그래서 환지 보상을 드릴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고요. 2022년도에 지구 단위가 떨어지면 2024년도에 이제 보상을 하는 이 계획은 세워놨는데 이게 이제 주민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2년 안에 이제 지작물 조사하고 이런 걸 뭐 다 끝내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늦어졌다. 그리고 이제 일직동은 뭐 여기 특별관리지역, 광명시흥의 특별관리지역하고 다릅니다. 광명시흥은 특별관리지역으로 11년째 방치가 됐던 땅이에요. 그래서 좀 이제 진작에 개발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흥은 개발이 됐는데 여기는 개발을 못한 거는 여기 이제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쪽에 분당급 신도시를 만들려고 했다가 이명박 정권 때 그래서 이제 그 2014년도 4월 30일 날 특별관리지역으로 이 지역을 묶어버립니다. 왜냐면 LH가 예타도 다 통과하고 그랬는데 4대강으로 많이 들어가면서 사업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포기를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주면 좋은데 그린벨트는 풀면 다시 묶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특별관리지역이라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광명시하고 하남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10년 동안 그 개발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땅을. 그래서 여기는 뭐 검정 비닐하우스로 창고용으로 이제 임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광명시 주민들은 많이 이제 지쳐 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LH 투기 사건이 벌어졌는데 강제 수용 방식으로 가려다가 이제 그게 안 되게 됐으니까 이제 환지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광명시흥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그냥 기다리시면 된다. 그리고 그 나중에 제가 새로 나온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릴 거고요. 일직동은 제가 폭발력이 큰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특별관리지역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특별관리지역이 아니고 도심 지역이에요. 되게 작은 도심이지만 땅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고양시를 제가 쳐봤는데 여기도 고양시도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서울하고 되게 가까워 있어요. 옆쪽으로 서울하고 시청하고도 거리를 보면 영역으로 재보면 되게 가까워 있고 여기 보시면 양주하고도 엄청나게 가깝습니다. 이 도로 타고 98번 도로 타고 이로 가면은 얼마 되지 않는 거리. 우리가 이제 직선 거리로 재보면은 그 양주까지는 한 5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길을 타고 가면 고향에서 이렇게 양주를 찍어 보면 5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도로를 타고 가면 금방 가는 거리거든요. 근데 고향이 이제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났지만 여기가 지금 대곡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판교 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전에 강남 개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떼돈을 번 데가 있습니다. 영종도도 마찬가지고 먼저 어떤 이슈를 타고 상업지가 돼서 대박이 난 땅들이거든요. 광명시흥의 일직동도 마찬가지고요. 논밭이었던 곳이 다 개발이 되면서 엄청나게 이제 집가 상승하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근데 대곡역을 보면 여기가 고양시청이 여기에 있죠. 시청을 여기에다 지려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상업지로 바뀌었습니다. 대곡역은. 그래서 고양시청이 여기 땅을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더니 1,500억이 들어요. 이 땅은 이렇게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 땅을 갖고 있으신 분이라면 대박을 맞은 겁니다. 이 땅은. 그래서 고양시청을 여기다 지려고 했는데 부지 매입 비용만 1,500억이에요. 그래서 그 고양시청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고양시청 그 부지를 이용을 해서 신청사를 짓는 겁니다. 왜냐면 고양시가 이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시청에서 할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대곡역을 보면 여러분이 이제 지금 보시면 여기 전답으로 이렇게 섞여 있는 땅들이 이렇게 이제 상업지로 찍히는 지역이 있어요. 이건 최근에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 땅을 갖고 있었던 분이라면 인생이 바뀌는 그런 땅이 돼버린 거예요.
1,500억이라고 하면 서구청에 700억도 건물까지 짓는데 700억이고 성남시청은 300억인 걸 비교한다면 부지만으로 1,500억이 들어간다는 건 상당히 집가 상승이 이루어졌다는 거. 근데 아파트는 이런 게 없습니다. 아파트는 집가 상승이 뭐 10배, 뭐 2배, 3배도 올라가지 않고 몇 억 올라가는 수준인데 땅은 폭등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대곡역 주변 땅이 그렇게 폭등을 한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이건 상업지구로 잡혀있기 때문에 부지 매입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다. 지금 들어가면 타이밍이 늦은 겁니다. 그래서 타이밍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양주시를 보면 2기 신도시 중에서 이제 그 4위 정도 되는 인구 수준인데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양주시를 이렇게 절반으로 나눴을 때 우리가 잘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절반으로 이렇게 나누면 우측 양주시청을 기점으로 해서 우측은 신도시가 생기고 밑에도 신도시가 생기고 상업 기능이 보통한 주거 기능이 되게 이제 그 주거 환경이 되게 좋은 환경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큰 상업지도 들어가고. 근데 반대편에 있는 땅을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는 산업단지가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이라면 산업단지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싶으시겠어요? 지금 아무리 굴뚝공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보시면 광주에는 검준 그 일반 산업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쪽에 보시면 그 양주 구암 일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양주 남면 그 산업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주 상수 일반 산업단지, 그리고 검단 산업단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흥죽 산업단지, 그리고 이제 구암동에 이제 구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구암 산업단지. 그러니까 은남 산업단지는 이제 새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남면에 이제 양주 남면 산업단지, 양주의 상수 산업단지, 양주의 검단 산업단지, 양주 흥죽 산업단지, 양주 구암 산업단지, 양주 도안 그 일반 산업단지, 이게 이제 은남 산업지를 제외하고 6개의 산업단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보시면 땅을 볼 때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를 왜 중요하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이게 다 비닐하우스고 이쪽에 구도심이 막 형성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도심이 막 형성이 돼 있죠. 양주시 광석 택지지구 개발 사업 예정 지역으로 잡힌 게 이만큼입니다. 되게 적은 규모죠. 이 커다란 그 면적에 비하면 이렇게 이제 여기 보시면 흥죽 일반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지만 이쪽은 섬유 관련된 업체들하고 이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위주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근데 택지지구를 이렇게 빼놓은 거는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게 키워서 보시면 뭐 건물들이 들어가 있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택지지구를 지정을 한 건데 이미 여기는 지금 보시면 다 건물들이 다 들어차 있기 때문에 이거를 큰 개발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기 땅하고 비교하면은 땅이 같은 땅인데도 이 땅은 올라가는 폭이 지금 가격도 낮아요. 지가도 낮고 근데 오른쪽은 실제로 주거하고 상업 기능이 보강이 된 그 GTX-론하고 지하철 7호선하고 서울 양주 고속도로도 생기고 여러 가지 효자들이 많기 때문에 경원선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쪽 집가 상승은 엄청나게 이루어지는데 이쪽 땅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쪽은 39번 도로도 내려오면은 이게 이 39번 도로도 지금 터널을 뚫어가지고 이제 송추할 씨라고 만나는데 이거는 그 물류 도로라는 겁니다. 물류 도로. 여기 있는 도로들이 확장이 되면 다 물류 도로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다 인프라가 차져 있죠. 이걸 우리가 구도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상당히 개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땅은 싸지만 내가 그 실수요 목적으로 산다면 뭐 사기를 권하는데 투자 목적으로 사기에는 이쪽은 좀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 잘 아시는 지금 은남산업단지가 생기는 데가 바로 여기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은연면 도아리 산 82번지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를 토지이용계획원 열람을 해보면 이미 여기 이제 면적은 76,066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23,000평 정도가 되는 건데요. 일반 공업지역, 개발행위 제한지역, 은남산업단지라고 돼 있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잡혀 있고, 이게 이제 그 23,000평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일대가 이제 그 은남산업단지로 이제 30만 평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검준산업 일반산업단지 밑으로 그 제2외곽순환도로를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은남산업단지를 보면 이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산업단지다. 사람들이 이제 굴뚝형 공장은 아니지만 이런 데를 보시면 로드뷰를 보시면 이미 이렇게 이제 창고형 이런 게 되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지금 건축물들이 조립식이거나 좀 뭐 다 이런 식으로 지금 건물이 다 들어차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개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가 상승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쪽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신도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 축을 나누면 이 절반 축으로 해서 은남산업단지가 생기면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조감도를 띄워놨는데 광적 IC가 생기면 제2 외곽순환도에 광적 IC가 생기면 여기를 타서 이제 은남산업단지가 이렇게 조성이 되는데 건물을 보시기에도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이제 굴뚝형은 아니지만 여기는 전자선거래 메카라고 해서 고용 창출이 한 1,000명 조금 넘게 이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0명이 늘어난다고 해서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집가 상승에는 이 주변에 있는 땅가격은 집가 상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데 이런 땅들이 여기가 산업단지가 은남산업단지가 들어왔다고 해서 집가 상승이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땅은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구도심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농업진흥구역이라는 겁니다. 농업진흥구역. 이건 절대농지예요. 절대농지. 여러분이 절대로 살지 말아야 될 게 절대농지입니다. 왜냐면 그린벨트보다 더 세고요. 절대농지는 국가가 그 풀어주지 않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제가 이제 이제 많이 평택을 설명할 때도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그 우리가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있는 거가 많은데 그걸 국가가 풀어주지 않으면 그 사업을 못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농업을 기반으로 한 나라이기 때문에 농사를 보호해야 될 권리가 국가에는 있고 안 그러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수입에 의존을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을 지켜주기 위해서 많은 혜택들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은남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그 여기가 23,000평이면 이 일대가 이제 그 지금 전답으로 돼 있는데 51% 면적이 농업진흥구역, 우리가 얘기하는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절대농지입니다. 그거를 국가가 어려운 설득 끝에 국가가 그 절반 이상이 되는 51%를 그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고, 그래서 그 절대농지인 그 농업진흥구역을 푸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많이 걸렸고 설득과 노력이 필요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0만 평이 개발이 되면 30만 평 개발 주변에는 인프라가 이제 새로 이제 생기겠죠. 근데 이 넓은 땅에 여기 있는 땅이 여기가 하나 뭐 생겼다고 해가지고 크게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땅을 볼 때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도심 있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은 개발을 하기가 보상을 해주더라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미 또 여기는 저 주거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다 주거지로 탈바꿈이 되고 여기 일부 제가 위양동에도 이제 지구 지정이 된 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대하고 그 이쪽에 이제 취락지구에 있는 데들은 지구 단위를 다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아까 3기 신도시 말씀드렸다시피 지구 단위를 일찍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올 3월 13일 날 지구 단위를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 단위를 떨어뜨려야지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광명시흥이랑 딱 비교하시면 됩니다. 광명시흥은 지구 단위를 떨어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좀 늦어지는 거고, 여기는 지구 단위를 이미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다른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요. 그 지구 단위를 떨어뜨려 놓으면 개발이 안 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만큼 다 일종으로 다 떨어지거든요. 근데 임야일 때는 이제 뭐 간보라고 해서 이제 100평의 땅을 갖고 있다면 80평이 날아갑니다. 80%가 간보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대지가 있다면 지구 다니는 대지는 간보율이라는 게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 내가 100평을 사면 100평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쪽은 실제로 이제 섬유 관련 일을 하거나 산업단지로는 적당한 땅이지만 여기는 테크노밸리가 들어오고 역세권 개발이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확연히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반쪽을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대곡역도 말씀을 드린 거고,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양주시청 중심으로 된 땅을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 설명만 드릴게요. 서울시를 쳐보면 센터에 있습니다. 시청 주변의 땅가격이 비쌉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리상으로 여기는 뒤에 이제 불곡산하고 도락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센터였던 거고, 의정부하고 접견 지역, 여기서 뭐 2, 3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경계가 사라지는데 확연히 구분이 된다. 여기는 새 도시가 들어오면 여기 구도심하고는 확연히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 더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파트는 새 아파트가 들어오잖아요. 1군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아파트들이 있어요. 근데 아파트라는 건 이미 가공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이 건물이 새 건물이 올라간 옆에 아파트가 이제 이름 없는 아파트가 있다. 1군 업체가 올라가 있는 아파트가. 근데 이 아파트는 분양가가 높게 잡았는데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까? 안 올라갑니다. 왜냐면 아파트는 가공이 됐기 때문에 집가 상승은 조금 이루어질지 몰라도, 그러면 이게 땅으로 갖고 있으면 땅이 있어야지 아파트를 질 수가 있죠. 그러면 집가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폭등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신도시 택지 개발이 일어나는 주변의 땅들은 집가 상승을 받습니다. 건축물이 없을 때. 근데 아파트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덕정역을 예를 들면, 덕정역에는 여기 지금 주공 아파트도 있고 이름도 모르는 봉우 마을 이런 아파트가 있는데, 이런 아파트가 덕정역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여기 새로 생기는 아파트보다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여기 이미 있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긴 올라가죠. 근데 올라가는 폭이 크지가 않다. 그래서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럼 여기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지. 사람은요, 아파트에 사는 것은요, 주공 아파트에 살고 주공 아파트에서 돈을 벌어서 더 좋은 아파트로 가고 새로 생기는 그 신도시도 가고 싶어 하고, 그게 이제 사람의 심리입니다. 분당을 보면 서울 사람들이 이주해 오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광주 쪽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서울도 그래서 이제 주변으로 수도권으로 이렇게 퍼지는 건데, 그거를 잘 보셔야 된다. 아파트 살 때는 그렇습니다. 땅을 살 때는 원형지 땅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집가 상승이 곧바로 이루어진다. 왜냐면 원석하고 이제 똑같다고 말씀을 드리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땅에는 그 아파트에는 폭등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 개발지 땅은요, 정말 10배는 기본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 땅이 상업지가 되면 로또를 맞는 땅이 이제 그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도를 보고 설명해 주시면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좀 해드리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 땅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있는 땅 가격의 집가 상승보다는 여기 있는 집가 상승이 훨씬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양시도 말씀을 드렸고, 광명시, 나머지 3기 신도시들이야 워낙 지금 GTX 노선이 들어가는 걸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빨리 움직이는 지역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양주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의정부에 계신 분들도 양주 쪽에 그냥 단순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가 아니에요. 저 동두천하고도 가깝고, 동두천에도 일반 산업단지를 만들고, 동두천시가 그 연천하고 연결이 되고, 파주하고 연천하고 포천, 그 동두천, 그리고 양주가 이제 개발 라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 처음 개발하는 곳은 상당히 이제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 경기도 이재명 지사도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다 라는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것은 직접 제가 원고가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자료를 찾고 제가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을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니까
좀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여쭤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좀 길어졌는데 끝까지 보시면 제가 그 전에 올린 동영상하고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도 땅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커진다는 걸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토익 플래너 김현철이었고요. 평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